안녕하세요. 발성배전 카페 매니저 김세웅입니다. 지금부터 154 케이블 검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수 시험은 총 3개로 정기적 특성 시험, 구조 시험, 물성 시험 등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154 케이블 검수는 제조 공정에 도착하여 검사관실에서 검수 일정에 대해 논의한 후 정기적 특성 시험을 위해 실드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실드룸에서 부분 방전 및 내전압 시험을 먼저 진행하고 내전압 시험이 1시간 소요되므로 시험 진행 도중에 전력 검사실로 이동하여 케이블 구조, 치수 검사를 약 10분 정도에 걸쳐 참관하고 다시 실드룸으로 돌아와서 내전압 시험을 진행함으로써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정기적 내전압 시험이 끝난 이후에 도체 저항 및 정전 용량을 측정한 후 점심 식사를 하고 물성 검사실로 이동하여 절연체에 대한 보이드, 이물, 돌기 등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고 핫셋 시험 등의 물성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제조 공정 안내를 요청하여 전선이 제작되는 과정을 안내받고 해당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여 두었으므로 첨부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초고압 케이블 제작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CR, 신선, 연선, 연합, 절연, 금속 시스, 방식층, 검사 등의 공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R 공정에서는 구리 원소재를 용해로에 투입하고 녹인 다음 지름 8에서 9mm의 원형으로 뽑아냅니다. 신선 공정에서는 SCR 공정에서 만들어진 손가락 크기의 도체 가닥을 다시 2에서 3mm 굵기로 가늘게 만듭니다. 연선 공정에서는 신선에서 제작된 2에서 3mm 굵기의 신선재를 여러 가닥 모아서 새끼줄을 꽂는 것처럼 한 가닥을 여러 번 꼬아서 10에서 60mm 굵기로 제작하여 케이블 유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연합 공정은 연선 공정에서 만들어진 도체를 하나로 결석해주는 작업입니다. 절연 공정은 XLP 케이블을 만드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공정으로 도체 상부에 XLP 원료를 피복 압출하여 고온 고압에서 가교를 진행한 후 다시 질소 또는 물을 통해 냉각한 후 절연체를 생산합니다. 금속 시스 공정에서는 절연 공정에서 제작된 절연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깥쪽을 알루미늄 또는 연 재질로 높은 압력과 열을 이용하여 덮어주고 코르레이터라는 장비를 지나서 스파이럴 형태로 주름관 모양으로 제작됩니다. 방식층 공정에서는 금속 시스 표면에 PVC, 비닐 재질 또는 PE, 폴리에틸렌 재질을 입혀주는 과정으로서 접착이 용이하도록 열을 가한 상태에서 아스팔트 재료를 고압으로 분사하고 고열로 한 번 더 코팅을 하여 부식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케이블 표면에 각인을 하고 스파크 불꽃을 방식층에 인가하여 방식층에 대한 정기 시험을 집행한 후 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냉각시킨 후 검사 공정을 거쳐 권치기에서 케이블을 적정 길이로 드럼에 감아서 진공 건조 공정으로 이동시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에 표기된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제작 공정은 사진 촬영이 불가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외부에 구리 동판을 준비를 하는데 니코동 재련에서 가져온 구리 동판을 약 1130도 정도의 온도로 용해를 해서 약 1에서 5톤 정도의 무게로 지금 완성품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뒤에 설명이 별도로 나오겠지만 한 4톤 정도 기준시 현재 시세로 한 3에서 4천만 원 정도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케이블 제작 공정에 대해서도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 접속제 제작 공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를 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PMJ, IJ, NGA, 그 다음에 EBG, 종단 접속함에 대한 접속 공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서 소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바깥에 이제 동판을 준비를 하고 용해로 해서 멜팅을 합니다. 한 1130도 정도의 용해로 해서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롤링을 해가면서 점차 얇은 굵기로 피클링을 해가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일링을 한 다음에 검사를 하고 이제 신성 공장 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SCR 공정은 울산 니코동 재련 공장 또는 호주 등에서 동을 제공받아 차진 공정에서 동판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은 순도가 99.99% 정도로 고순도의 재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용해로 해서 1130도 정도로 용해하여 캐스팅, 주조를 한 다음에 70mm 정도로 열간 압안하여 롤링하여 피클링 공정에서 순차적으로 가늘게 8에서 9mm 정도로 압연을 한 후 코일링 공정에서 드럼에 코일로 감아서 드럼당 약 1에서 5톤 정도로 분리하여 보관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4톤 정도의 3, 4천만 원 정도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8mm 로드로 제작하여 드럼으로 보관한 다음에 후속 공정인 신성 공정에서 다시 냉간 압연을 통해서 2에서 3mm 정도로 다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문 형태에 따라 철도의 경우 트롤리 전차선 용도로 18mm 또는 23mm 동선으로 제작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SCR 공정에서 출하된 지금 보시는 이 8에서 9mm 한 1에서 5톤 정도의 전선을 바로 옆에 위치한 신성 공정에 가지고 가서 냉간 압연을 통해서 2에서 3mm 정도의 굵기로 얇게 압축을 해서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공정은 신성 과정에서 가늘게 제작된 동선을 연선에서 새끼줄 꽂는 것처럼 한 가닥을 여러 번 꽂아서 굵게 만든 후 도체 하나로 접속해 주는 과정을 말하는데 1000스퀘어 이하에 대해서는 원형 과정이고 1000스퀘어 이상에서는 분할 압축 공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입용 같은 경우는 건선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대략 한 13개 정도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케이블로 연합 공정을 진행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연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3중화 절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를 한꺼번에 절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중화 절연을 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공장이나 케이블 공장 같은 경우는 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워 높이가 높을수록 생산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저희가 검수를 갔던 공장에서는 3개의 V12 버티칼로 해서 수직으로 되어 있는 형태하고 2개의 CCV 경사형의 공정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V12는 총 14층 높이 중에 12층, 11층, 10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높이 한 90m, 층별 한 6m 정도로 아파트 2층 높이로 80년대에는 10층 높이로 시설한 다음에 94년 이후에 2번의 증설을 통해서 지금 14층까지 증설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 투어는 14층에서 연료 220kV 이하는 LG화학 또는 보리알리스사의 폴리에틸렌 제품을 보관하고 별도의 클린룸에서 주입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층에 원료가 있는 경우 13층으로 내려간 다음에 12층에 있는 V12 수직형 벨트를 통해서 외도, 절연체, 내도를 한꺼번에 동시 압축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를 3중화 절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중화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각 층의 득회를 12층에 있는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이상 유무를 컴퓨터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엑스레이를 투시해 가지고 케이블 두께 등의 품질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케이블 제조 공정상 7일에서 한 10일 정도까지는 연속 공정으로 쉬지 않고 움직이고 그 이후에 잠시 쉰 상태에서 원료도 교체를 하고 안에 여러 가지 금형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색 라인은 가교 설비로 건식 가교 공정을 통해 300에서 400도 온도에서 질소 10바 압력으로 쪄내게 됩니다. 이 가교가 바로 쪄내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PE 원료가 폴리에틸렌 원료가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게 된 상태에서도 200도에서 300도로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 라인에서 물 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질소를 이용해서 냉각을 한 다음에 1층에 시코라 레이저 장비로 케이블 두께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분당 1m 정도의 느린 속도로 드럼에 감아서 진공 건조를 위해 건치기를 통해서 건조기를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교 성분으로 변하면 늘어나지 않고 기계적 성질이 좋고 통존 온도가 90도인데도 녹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교를 수행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교 부산물 중에는 메탄 성분이 있다 보니까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약 70에서 80도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면서 154kV 케이블의 경우 약 5일에서 7일 정도 진공 건조를 시킨 다음에 다음 공정으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던 공장에는 약 50여 개의 건조기를 설치 사용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분당 1m 정도의 속도로 제작되므로 하루 생산량은 한 1.5km 정도이기 때문에 약 7일에서 12일 정도 연속 작업을 하고 그 과정에 따라서 공정을 일정들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중력 때문에 편심을 고려하다 보니까 수직형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설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CCV 경사형으로 케이블을 회전하면서 제작하거나 질소 냉각하기 때문에 편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400kV까지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전압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직형을 이용해서 500kV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런 적색 부분, 이제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원료가 들어와서 이제 원료는 여기 14층에 있고요. 이 13층에서 이제 원료를 이제 클린룸을 통해 가지고 이제 12층에 있는 이 삼중화 절연 기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색 부분에서 입히면서 이 부분에서 쪄내게 됩니다. 쪄내고 이쪽 구간에서 이제 파란색 구간에서 냉각을 한 다음에 여기서 시코라 레이저 장비를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한 다음에 분당 1m의 속도로 해 가지고 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이쪽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시스 부분은 알루미늄, 연필 또는 동 등으로 제작이 되는데 방식층 자켓은 이제 PVC, PE 등으로 제작됩니다. PVC는 비닐이고요. PE는 폴리에틸렌입니다. 그래서 PVC는 전력구에 이제 방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PE는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관로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는 케이블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케이블을 보호하고자 사용하고 방식층 자켓은 금속 부직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시스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덩어리를 2개의 압출 실린더를 이용하여 압축시켜 알루미늄 시스로 제작하고 코르레이터 장비를 통해서 알루미늄 시스 표면을 스파이럴 형태로 가공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시스가 스파이럴 형태로 제작되는 이유는 드럼에 감을 때 생기는 굴곡 현상과 내부 수밀 테이프가 팽창 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최근엔 심리스 타입의 공정을 신설해서 시스를 별도 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금속 시스 가공 후 아스파트를 시스 표면에 뿌립니다. 뿌리고 이제 금속 부식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방식층과 접합이 잘 되도록 한 다음에 방식층을 표면에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선 정변을 표면에 각인하고 스파크를 가해가지고 방식층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요 구간이 한 20m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모든 걸 확인한 다음에 순행하는 부분은 한 50m 정도 이제 길게 냉각을 시킨 다음에 건치기에서 건선을 드럼에 감아서 출하 준비를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건치기에서 나간 다음에 이제 3, 4kV 케이블 같은 경우는 운반시 한 45톤 정도의 무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케이블을 제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고압 케이블 검사 항목 및 검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검사, 도체 전기 저항, 정전 용량, 내전압, 방식층, 부분 방전, 그 다음에 절연체에 대한 핫셋, 보이드 이물, 돌기, 부속재 부분인데 부속재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이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조 외관 검사를 수행하고 내전압 검사에서 전기저항, 먼저 이제 부분 방전 시험을 한 다음에 교류 내전압 시험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전기저항하고 정전 용량을 실드룸에서 같이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의 방식체계에 대한 시험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제조 시에 스파크를 통해서 미리 테스트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납품되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구성해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성 시험 부분에서 절연체에 대한 보이드, 이물, 돌기 시험을 현미경으로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절연체 부분을 이제 깎아가지고 이제 핫이나 셋 시험을 별도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관 및 구조 검사입니다. 구조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뒤에 사진이 나올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절연체 두께, 알루미늄 시스 두께, 방식층 두께, 케이블 외경에 대한 두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작 사용사에 맞게끔 제작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시험을 하게 되면 도체에 대한 외경, 내부 반도전층 두께, 절연체 두께, 외부 반도전층 두께, 절연체 외경, 그 다음에 방식층이 시스 알루미늄 두께, 그 다음 방식층 두께, 케이블 외경 등에 대해서 2회 또는 6회 이상의 검사를 통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심률을 통해서 얼마나 치우치지 않고 절연체가 지금 도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측정한 다음에 각 구조물에 대한 것들을 단면을 자른 상태에서 먼저 케이블 외경은 2개소 이상을 측정을 합니다. 방식층 두께 같은 경우는 안에가 스파이럴, 이와 같이 스파이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얇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6개 이상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제품들에 대한 것들을 측정을 하는 측정 장비의 검교정 여부도 확인을 다 했으며 시스인 알루미늄 두께도 여기 보시면 제일 얇은 이런 스파이럴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얇은 개소에 대해서 6개소 이상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체 외경은 2개소 이상 측정을 한 다음에 이제 절연체를 슬라이스 쳐놓은 부분을 가지고 각각의 6개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편심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6군데를 다 돌아가면서 현미경을 촬영해서 각각의 도체 외부에 있는 첫 번째 내부 반도전층, 절연체, 그 다음에 외부 반도전층 각각의 두께에 대해서 6개 이상에 대한 측정을 해서 데이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도체가 있던 부분이고요. 도체 바깥에 내부 반도전층.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시작하는 포인트를 찍습니다. 시작점을. 내부 반도전층의 시작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 반도전층의 끝나는 지점을 찍어서 이 내부 반도전층의 두께를 측정을 합니다. 현미경으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15.2인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내부 반도전층의 끝나는 종점이 절연체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연체 끝나는 지점을 찍어서 다시 두께를 측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외부 반도전층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지점에 대한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것들을 각각 6군데를 다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절연체 외경은 아무래도 정확하게 측정이 힘들기 때문에 참고치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연체 외경을 측정한 다음에 여기 측정했던 외부 반도전층의 두께를 뺨으로써 전체 절연체에 대한 두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측정한 데이터를 바로 현장에서 적어서 입회검사의 자료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고압 케이블 정기적 특성 시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드룸에서 처음에 이제 153kV까지 올리고 10초 동안 유지를 한 상태에서 다시 131kV까지 전압을 감소시켜서 부분 방전을 측정합니다. 이때 10피코크롬 이하의 부분 방전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서서히 다시 218kV까지 전압을 올려서 약 30분간 가해서 교류 내전압 시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완료된 이후에 도체 전기저항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료들은 충분히 한 12시간 이상 유지된 상태에서 지금 시료를 측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정전용량 시험은 도체 금속 시스 간의 정전용량 측정을 해서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수 시험 결과입니다. 2회 시험 성적서 상에서 먼저 부분 방전 131kV 이하에서 10피코크롬 이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절연체 부분에 대해서 218kV에서 30분간 인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방식증 같은 경우는 스파크 테스트를 통해서 케이블 제조 시에 15kV를 0.15초 동안 인가를 해서 방식증의 이상 유무를 판정을 하고요. 추후에 현장에 설치를 한 다음에 10kV를 1분간 내전압을 가해서 방식층의 이상 유무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체 저항과 정전 용량들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CAZE는 폴리에틸렌 제품이고요. 17은 절연체 두께를 얘기합니다. CAZV로 나오는 건 PVC 재질이고, 이런 것들은 비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에 좀 약하다 보니까 전력구 내에 그 방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드룸에서 내전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액터에서 전압을 인가해서 이제 콘덴서에서 분압을 한 다음에 각종 전압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내전압이 걸리고 반대쪽에서 내전압이 걸리게끔 케이블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내전압 시험을 할 때는 실드룸 안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이 시험실에서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전압 시험 전압을 세팅을 한 이후에 내전압 전압을 서서히 올립니다. 그래서 150kV 때까지 올린 상태에서 다시 131kV까지 낮춘 다음에 10초 동안 유지한 다음에 10피코크롬 이하의 부분 방전량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218kV를 올려서 30분간 내전압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내전압 시험이 완료가 되면은 요 끝에 보시면은 이 케이블이 끝에 단말 처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코로나 등에서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단말 부분에 여기 보시면 증류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증류수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절연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에 대한. 그래서 요 증류수를 빼내고 이 앞에 카바를 벗기게 되면 이와 같이 도체에 지금 보시는 절연체하고 도체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그 도체 저항을 측정을 해가지고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가지고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 용량 같은 경우는 이 케이블에 방식층이 없는 부분들은 정전 용량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빼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0m 케이블이라고 하면은 도체 저항은 양쪽에 한 3m씩 늘어나서 306m 정도의 도체 저항 값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 정전 용량 같은 경우는 이 양쪽에서 한 1.5에서 2m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한 302m 정도로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쪽에서 한 3m 정도씩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다시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에 납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을 했던 이 단말 부분에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 증류수를 이용해서 절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자르고 그 부분을 단말 처리해서 현장에 납품하도록 미리 제조 시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물성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성 시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물이나 돌기나 보이드 같은 이런 부분들을 현미경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조로 잘라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200도씨에서 15분간 가열을 해서 오븐에서 가열한 다음에 늘어난 정도를 보는 핫시험, 그 다음에 5분 동안 냉각을 시켜 가지고 보는 셋시험,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 절연체 절단을 옆에서 레일에다가 놓고 이렇게 잘라냅니다. 옆에서 보시면 커트를. 그 커트를 해서 이와 같이 10편, 절연체를 시험할 수 있는 10편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0편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4mm, 이제 길이가 20mm 되는 10편을 한 다음에 이 두께 부분이 맞는지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10편과 동일한 무게추들을 정확하게 재가지고 이것들을 10편에다가 이렇게 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이제 10편이 늘어나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무게도 정확하게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잰 다음에 오븐 안에다 집어넣고 200도씨로 15분간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세시엄 냉각이 다 되고 난 상태에서 보시면은 수치가 한 6 정도에 다 와 있었습니다. 근데 200도씨로 진행을 하는 동안에 보니까 이게 늘어나 가지고 한 8 정도까지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놔두니까 바로 절연체가 이와 같이 냉각이 돼서 원래 있던 길이의 15% 이하로 신축이 다시 돌아온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세시엄이고, 늘어난 부분을 보는 것을 하시엄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20매의 단면을 잘라가지고 슬라이스 편으로 해가지고 이 옆에 보시는 현미경에다 올린 다음에 현미경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연체에 대한 보이드, 이물, 돌기 등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현미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위에 먼지가 내려앉는 경우는 보이드나 이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옆에 위치한 알코올을 이용해서 닦아주게 되면은 금세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어지면은 이게 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이드나 이런 것들은 알코올로 닦아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기존에 시험을 하면서 발견이 됐던 불합격 사항들에 대해서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돌가루나 그다음 메탈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그런 시료들에 대해서는 전부 폐기 처분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2패 시험 성적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2패 검수 때 사인을 함으로써 2패 시험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구조 시험 성적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정기적 시험 설명에 대해서도 앞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품이 되는 수량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성 시험에서 나온 결과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조회사의 품질 보증 팀장의 확인서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검수 시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54kV 케이블 검수 시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성배정 카페 매니저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